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번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남기신 어떤 질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련의 중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나가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지난번 방송 이후에 미중 관계가 1차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어떤 편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진 것이다, 양보를 많이 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실익이 없었다, 뭐 양보한 게 없다. 이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중국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12월 13일 중국 무역대표단 각 부처 부부장님들, 그러니까 상무부 부부장, 재정부 부부장, 발개위, 부주임 이런 그 대표들로 구성된 이런 대표단이 그날 밤 11시에 북경에서 기자 공개 회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런 모의 협상을 우리가 이루었다. 그래서 1월 달에 구체적 사인을 할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장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할 것인지를. 근데 미국 쪽에 나온 정보는 반드시 워싱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국의 기자 공개 회견에는 장소는 없고요. 그건 우리가 상의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뉴스, 그러니까 9시 뉴스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내용을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빅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날 하는 당일 CCTV 뉴스에는 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호를 보낼까? 아직도 이걸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중국의 그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누가 손해냐, 누가 이기냐는 저는 이 시점에서 논하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양국이 만약에 서로 필요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라는 거는 서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이 된 거고 사인을 한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이 손실이냐를 보면 저는 미국이 좀 똑똑했다고 보는 게 원래 12월 15일에 부과하기로 했던 그 1600억 달러 그 부분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86% 넘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손실이 굉장히 더 커요. 적어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굉장한 높은 가격의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많이 희생했다, 뭐 손실이다 말할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냥 중국 측에서는 왜 했냐를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무역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무역이 잘 안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 협상이 잘 안 돼서 파괴됐을 경우에 내년에 중국 국내 투자와 소비에 대한 이 기대 심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중국은 6% 가기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1단계 협상이 됐다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혹은 소비자한테 내년 경제에 대해 좀더 특히 외국 투자자들한테 중국의 내년에 대한 좀 더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주는 측면에서 저는 중국 또한 필요해서 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고 누가 작다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농산물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그 몇백억 불치를 수입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제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서로.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500억 달러를 말했는데 그 무니슨이나 라이트 하이저가 말하는 거는 400억 달러예요.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협상은 했는데 중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자기는 500억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농산품을 최대 많이 수입한 연도수가 2013년인데 가장 많이 해서 290억 달러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발발한 그 전해는 230억 달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160억 달러를 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그만하게 수입할 수 있냐가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나온 정보를 보면 중국 쪽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뭐 말이 없고요. 그냥 네. 이런 걸 하기로 했다 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 나온 내용 보면 트럼프가 쓴 내용을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거다. 네. 근데 2천억 달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2천억 달러를 추가, 그러니까 지금의 수입금에서 2천억 달러 더 하려면 매년 40% 이상의 미국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올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지금 가능한 게 뭐 석유 수입.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세일가스가 개발이 잘 되면서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죠. 그걸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1년에 중국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원료 수입액이 한 2,600억 달러 넘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수입을 확대할 경우에 좀 가능하다. 그리고 농산품을 최대화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될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가 지금 많은 업계나 전문가들이 같이 지금 퀘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참 한쪽이 웃으면 또 그 네. 뭐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네. 이게 협의가 잘 되니까 브라질이 울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미국하고 잘 안 되면서 대도를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400억 넘게 하려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재선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좀 달라질까요? 환경이? 저는 그 네. 트럼프가 2단계 재선이 되면은 네. 저는 재선이 되기 이전까지 2단계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짜는 2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혹은 그 뒷단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1단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단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재선이 그 경선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트럼프하고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미리 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보자 이거죠. 근데 당선이 딱 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과 2단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일단 1단계는 됐으면 안정이 됐기 때문에 2단계는 그 다음에 가서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 하고 바로 2단계를 간다. 이렇게. 네. 왜냐면 시장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경제 기대 심리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는 되면은 2단계를 요구할 거고 계속 지금 같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또 중국의 그때 상황과 특히 중국 국민들이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중국 국민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을 시진핑이 읽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나오는 협상에 나온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 2단계 협상은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1단계는 뭐 사실 전초전에 불과한 거고 네. 2단계 협상의 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몇 가지들이 있죠. 네. 가장 어려운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장 개방 중에 네. 인터넷 시장 개방이에요. 인터넷 시장 네, 개방. 왜냐면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 가장 미국이 진입을 했을 때, 중국 시장에 진입했을 때 가장 큰 고기 덩어리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게 인터넷 시장이에요. 중국은 모바일 인터넷 인구만 10억이에요. 모바일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 24시간 인터넷 할 수 있는 인구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BAT제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찡동이라는 글로벌 ICT 기업이 이러한 방대한 중국 국내 시장에 기반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 플러스 하면 뭐이나 다 세계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0억 인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 말하면 카카오 택시며 중국에 디디 출싱이라는 택시가 있단 말이에요. 디디 출싱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다가 텐센트의 투자를 받아요. 텐센트 투자를 받는 즉시 그 10억 인구, 텐센트 페이를 쓰는 인구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텐센트 투자를 받는 즉시 그 디디 출싱의 고객은 10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트럼프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 개방을 요구해요. 그래서 구글, 중국 재진입을 원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팔이 이미 중국에 들어갔고요. 제3자 지불 결제로. 그리고 JP모건이 지금 받았고요. 이번에 라이센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터넷 시장 플러스 하는 산업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인터넷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 개의 무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유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국유 기업은 펀딩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자본론을 보면은 경제적 기초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갖고 있는 자가 목소리가 하고 리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유 기업은 공산당이 영도하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중국 군대는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대는 한국 국군이에요. 국민의 군대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군대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언론 관리 통제입니다. 언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권이 안정으로 가는데 하나의 다리가 인터넷이 문화 쪽이 언론 통제가 무너지게 되면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합심을 시켜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언론이 이렇게 자유화로 가버리면 중국의 이 공산당의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트럼프의 인터넷 개방 요구는 다시 말해서 공산당 정권을 내놓으란 말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진핑 주석이 라이터하우스하고 문희서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협상에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중에 자본 항목 태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 자유 태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금융시장 개방 이번에 뭐 증권, 은행, 보험 다 확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전제가 되는 게 자본 항목이 자유로운 태환인데 그게 중국이 앞으로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 데에 불가능한 삼각형이 있어요. 그게 자본시장이 개방, 그러니까 자본 항목의 자유로운 태환과 그 다음에 거시경제 관리,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독립과 고정환율제 이 세 개는 다 같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환율은 관리변동 환율제,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려면 결국은 이거 자유 항목 태환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본 항목을 개방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환율을 시장화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느 하나 포기를 해야 돼요. 환율을 시장화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7이냐 6.9냐 뭐 7 초반이냐 이게 시장에 따라 확 움직여 버리면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요동치는 거죠. 유한화 자산이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왜 그 민감한 뉴스라든가 이런 거는 막 네. 검색이 안 되게끔 정부에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 개방이 되면 그런 그게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숨기고 싶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뉴스들까지도 전부 인민들에게 그렇죠. 다 나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어떤 정치적 그 뭐라 그럴까 그 존재 자체를 좀 위태롭게 위태롭게 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